안녕하세요, 지식원숭입니다. 오늘은 프랑스가 왜 한국을 견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견제한다고? 그래서 파리올림픽에서 한국에게 그런 실수한 거야?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고 있는 파리올림픽에서는 유독 한국인들에게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파리올림픽 개회식에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할 때 장내 아나운서가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해버렸습니다. 아무리 프랑스가 일처리를 개떡같이 하는 나라라고 해도 북한과 한국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똥멍청이는 아니죠. 그리고 한국의 첫 금메달 리스트인 오상욱 선수의 이름을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오상구라고 표기했는데요. 단순히 이름을 잘못 쓴 것이 아니라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또한 올림픽 공식 인스타그램에 태권도를 소개했는데 해시태그를 일본의 유도로 박아버리는 엄청난 패기를 보여주기도 했죠. 실수라고 하며 사과하기는 했지만 이미 한국인들은 마음속에 큰 상처를 받았고 막상 미국과 같은 강대국에게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혹시 이러한 실수들이 의도적인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의 이름을 북한으로 소개한 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무례였죠. 사실 프랑스와 한국의 첫 만남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프랑스는 과거 조선에 천주교를 전파시키려고 했고 조선은 정치적, 문화적 사유로 인해 천주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자 프랑스 정부는 자국 군대를 동원하여 조선을 침공했죠. 그때 외교장각 도서를 도난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이 프랑스에게 서운할 일이지 프랑스가 한국을 견제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랑스는 대체 왜 한국을 견제할까요? 프랑스가 한국을 견제하는 진짜 이유는 프랑스의 밥그릇을 한국이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가 한국과 부딪힐 일이 그렇게 많아? 프랑스는 한국과 아무 상관없는 국가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과 프랑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는 바로 방산산업인데요. 한국의 무기들이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수출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지 않죠. 프랑스는 유럽을 대표하는 군사 강국인데요. 역사적으로 유럽의 중심에 위치해 전쟁이 잦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해왔습니다. 현대에도 첨단 무기 체계와 강력한 국방 산업을 보유하고 있죠. 프랑스를 대표하는 군사 무기라고 하면 라팔 전투기와 레클레르크 전차인데요. 라팔 전투기는 프랑스 다소 항공이 개발한 프랑스의 자존심으로서 쌍발 엔진, 삼각 날개를 가진 고기동성 다목적 전투기입니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작전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데 뛰어난 기동성과 강력한 화력을 자랑하며 핵무기 탑재 능력까지 갖추고 있어 프랑스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활약하고 있죠. 라팔 전투기는 여러 국가에 수출되며 그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라팔 전투기가 프랑스 공군의 자존심이라면 레클레르크 전차는 프랑스 육군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레클레르크 전차는 프랑스 육군의 주력 전차로 강력한 화력과 높은 기동성을 갖춘 현대적인 전차입니다. 1990년대 초부터 프랑스 육군에 배치되었으며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죠. 프랑스는 첨단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군사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무기 수출국 중 하나로 2016년에서 2020년 동안 세계 무기 수출의 약 8.2%를 차지했는데요. 이는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수출 비율입니다. 프랑스의 주요 무기 수출 대상국에는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이 포함되며 유럽 국가들도 중요한 수출 대상입니다. 유럽 내에서 프랑스 무기의 주요 수입국으로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이 있는데 이들 국가들은 프랑스의 고성능 전투기, 헬리콥터, 미사일 시스템 등을 수입하고 있죠. 국제 정세 불안정과 러시아의 위협 등으로 인해 유럽의 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미국, 러시아 등 강력한 경쟁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프랑스는 독일과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유럽 방위 산업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갈 길 바쁜 프랑스의 앞길을 막아서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한국이라는 존재죠. 한국 무기의 유럽 시장 수출은 최근 몇 년 동안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K9 자주포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기 시스템 중 하나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여러 유럽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K2 전차까지 도입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유럽 내에서 한국 전차의 첫 번째 수출 사례죠. 폴란드는 180대의 K2 전차와 향후 800대 이상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는 FA-50 경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이 역시 유럽에서의 첫 FA-50 수출 사례입니다. 폴란드는 초기 12대를 도입하고 추가로 36대를 도입할 계획이죠. 폴란드에 이어 최근 또 다른 동유럽 국가가 한국의 손을 잡았는데요. 바로 드라큘라의 나라, 루마니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루마니아 국방부는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 여러 탄약 등을 포함해서 약 1조 3,800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죠. 이는 루마니아가 최근 7년간 도입한 무기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이고 루마니아는 K9 자주포의 9번째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앞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핀란드에 이어 유럽 국가 중 5번째로 K9을 도입하게 되었죠. 유럽 내에서 한국 방산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유럽 내에서 프랑스 방산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더 약화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 프랑스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가 더 매력적일 수 있는데 프랑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고 유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경험은 해외 파병과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군사 문화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잦은 외부 침략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방어 중심의 군사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유럽 국가들은 침략을 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러시아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등 다른 나라에 쳐들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 다음은 혹시 나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한국은 우수한 품질의 무기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며 특히 K9 자주포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가성비 제품입니다. 한국은 신기술을 빠르게 적용하여 무기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고객의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생산 시스템을 운영하여 다양한 국가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죠. 또한 한국 무기는 모듈형 설계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 보수 비용을 절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용과 빠른 부품 교체를 가능하게 하죠. 프랑스가 기술적으로는 한국보다 더 앞서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술적 차이가 엄청나지는 않고 프랑스 무기는 그냥 너무 비쌉니다. 특히 프랑스는 군사 무기를 비싸게 팔아먹기로 유명한 국가죠. 유럽 국가들은 지금 싼 가격으로 군사 무기 수량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프랑스 무기보다는 한국 무기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비싸게 팔아먹어야 하는데 한국이 싸고 좋은 무기를 유럽 국가들에게 팔고 있으니 프랑스는 이 모습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죠. 방산 분야 외에 한국과 프랑스가 또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바로 원자력 발전 산업입니다. 원자력 발전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는 오랫동안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해 왔는데 두 국가 모두 세계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세계 최초의 상업적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한 국가로서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원자력 발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어떻게 원자력 발전의 강국이 되었을까요? 1970년대 석유 파동으로 인해 에너지 자립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프랑스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원자력 발전을 국가 에너지 정책의 중심에 놓고 꾸준히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초기에는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여 원자력 발전 기술을 확보했는데요. 이후 프랑스는 자체 기술 개발에 힘써왔습니다.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원자력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했죠. 프랑스는 동일한 설계의 원자력 발전소를 대량으로 건설하여 건설 비용을 절감하고 운용 효율성을 높였으며 프랑스 국민들은 원자력 발전이 국가 에너지 안보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정치권에서도 원자력 발전 정책에 대한 지지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었죠. 그런데 최근 한국은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데요. 군사무기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프랑스보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했고 원전 프로젝트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비용 절감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체코 정부가 원전 건설 비용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 중 하나였죠.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국제적으로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입증했는데요. 한국이 제안한 APR1400 원자로는 이미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안전성과 효율성이 검증되었고 이는 체코의 원전 안전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큰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지 기업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체코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원전 건설 과정에서 체코 내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계획을 제시하여 현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강조했죠. 당연히 따낼 줄 알았던 체코 원전 수주를 한국에게 빼앗기니 프랑스 입장에서는 한국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상 왜 프랑스가 한국을 견제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방산산업과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해서만 말했지만 사실 프랑스가 한국과 경쟁하고 있는 산업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 항공우주산업, 문화 콘텐츠, IT 산업 등 많은 곳에서 경쟁 중이고 특히 프랑스는 한류 문화의 유행을 경계하고 있죠. 프랑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문화 강국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자부심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한류 문화의 유행은 프랑스 문화 산업에 대한 경쟁을 의미하며 이는 일부 프랑스 문화계 인사들에게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의 음악, 영화, 패션 산업에서 한류 문화가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하면서 프랑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았을까요? 한국을 북한이라고 소개한 것은 고의였을까요? 아니면 실수였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좋은 의견 있으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지식원숭이였습니다.